안녕하세요. 종자독서 35는 과일 장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장사 안 할 건데 과일 장사 이야기는 별로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음식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과일 장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네, 혹은 나는 장사하고 먼 직장인인데,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책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책을 굳이 제가 하는 종자 독서 100권 중에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나를 알고 타인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르고 하는 장사는 요새 같은 불경기에 주저앉기 쉽지만, 사람을 잘 알고 하는 장사는 아주 탁월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화랑기에는 1등도 2등도 3등도 공존하면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불황에는 1등만 살아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성스럽기도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먹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이룰 수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걸 과일 장사로 가져와 보면 그럭저럭 운영되는 과일 가게는 부지런하면 운영할 수 있겠지만, 월 1억을 버는 과일 가게는 하늘이 내려준다. 하늘이 내려줄 정도가 되려면 남다른 관점, 남다른 철학, 남다른 실행력이 받침이 됐을 때 하늘도 움직이겠죠.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열심 성실만 장착했다고 해서 남다른 과일 가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과일 대통령 황의석 저자는 어떻게 제대로 된 장소와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철학으로 과일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삶의 절벽 앞에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절벽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날거나 추락하거나. 날개를 가진 사람은 날아오를 것이고, 날개가 없는 사람은 추락하겠죠. 저자 황의성님은 흙수저 출신이었고, 이 흙수저를 어떻게 금수저로 만들어 갔는지 책을 읽는 내내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정말로 삶이 숙연해졌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저자 특강을 하는 유료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자기 개발서라는 게 다 그렇고 그렇겠지 뭐 하고는 책도 읽지 않고 특강을 듣게 됐는데, 듣다가 보니까 정말 큰일 낼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고쳐 앉고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요. 프롤로그 제목이 오늘 하루도 죽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문구는 사실 좀 식상했습니다. 상호가 과일 대통령인데 어떻게 과일계의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까? 진주 삼산약국이라는 에피소드가 먼저 나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주 삼산약국 스토리는 아주 유명합니다. 장사란 팔아서 늘 이익을 남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장사꾼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꾼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속임수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믿지는 않는 편인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세요?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격만 물어보는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긴 가정인가 본데요. 그 할머니에게 1,000원만 받고 과일을 내준 이 마음이 진정한 장사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과일이라는 것은 팔아 이익을 남겨서 내 가족이 생활을 하고 내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만, 내 아내만, 내 아이들만 행복하고 누릴 수 있으면 그만일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책 19쪽에 있는 저자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게 저자의 남다른 철학이고 제대로 된 생각이었습니다. 한낱 과일 장사꾼이지만 그리고 나 하나가 애써봐야 얼마나 바뀔까 싶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저는 좋아요 한꺼번에 10개를 날렸습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너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노점에서 과일 장사를 했던 저자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통찰을 얻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도 반응을 하지만 오래된 것에 또한 신뢰를 보낸다. 노점 장사라도 고향의 느티나무처럼 자리를 지키다 보면 매일 보는 뻔한 노점상이지만 늘 새로움을 손님에게 줄 수 있다면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노점을 고향의 느티나무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 나갈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을 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 버틸 수 있고 안 좋을 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남들이 수박을 많이 팔 때 복숭아를 판다든지 남들이 복숭아를 팔고 있을 때 포도를 판다든지 똑같은 과일 장사라도 남들과 다르게 실행하는 힘은 내공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주식이 막 오를 때 팔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실제로 해보면 초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처럼요. 똑같은 과일을 진열하면서도 맨 앞줄에 돼지 저금통을 한 줄로 깔아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엄마 손잡고 오는 아이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선물하는 일. 노점에 깐 것은 과일이었지만 파는 것은 나의 뚝심이었다. 노점에서 선물 주는 데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뚝심이 아니고서는 노점에서 돈 들여서 손님에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남다른 통찰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과일 대통령을 만든 것 같습니다. 구두 닦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게 웬수라서 남의 구두나 닦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또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일당을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하루 일당을 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모래성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파는 과일에는 희망을 담고 내 가족의 삶을 담고 두 아들 녀석의 미래를 담고 있는데 이 귀중한 것들을 아무렇게나 대충 할 수 없다는 대통령다운 철학이 돋보였습니다. 내가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손님에게 받은 돈 속에 수고로움도 읽어낼 줄 아는 진정한 장사꾼에게 저는 이미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손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라. 과일 장사를 잘하면 신뢰를 벌 수 있고 사람을 벌 수 있고 기회를 벌 수 있다. 가치를 벌 수 있고 함께를 벌 수 있다. 나눔을 벌 수 있고 긍정을 벌 수 있고 긍정의 힘을 벌 수가 있다. 장사를 하는 내내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벌고자 하면 무엇이든 벌 수가 있다.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으면 손님이 나를 장사꾼으로 보지 않는다. 곳곳에 저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독자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금수저일까요? 영혼의 금수저인 저자를 응원합니다. 장사는 박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에도 과일 대통령을 뽑겠습니다.